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 1위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개인 투자자 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승 모멘텀의 결론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정점은 14만 6천 달러에서 21만 2,500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25일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중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캐나다, 덴마크 등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체결했는데 미국 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할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1977년 파나마에 넘긴 운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성탄절 이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트맨으로 불리는 8개 기술주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테슬라는 현대차발 호재 7% 넘는 급등세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9만 9천 달러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산타의 온기를 나눠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더 자세한 소식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테슬라, 현대차의 선물을 받고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약 7%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세하게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김태성 본부장이 이슈와이드를 통해 산타랠리 그들만의 축제인가? 우선 독일과 중국을 제외하고 전 거래일에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 한국도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개장 전 리포트에는 산타 할아버지는 외국인인가? 우리 증시는 보합권 내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살짝 아쉬운 모습으로 2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증시부터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5% 상승하면서 2만 선에서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1.1% 상승하면서 6,04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91% 상승하면서 43,29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화요일장 연휴를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드디어 산타클로스 랠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죠. 시장 전략가 매트 말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움직임을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신중론과 낙관론 모두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1월에도 산타랠리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4.591%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1.07% 상승하면서 5,1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는 0.09% 하락하면서 배럴당 70.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애플은 1.15% 상승하면서 258.2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로 하면서 구글의 반독점법 관련 재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0.3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140.22달러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착수를 호재 삼아서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94% 상승하면서 439.3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자사의 AI 제품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오픈 AI가 아니라 내부 및 타사 인공지능 모델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알파벳도 상승했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196.11달러의 종가 형성했죠. 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주가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 1.77% 상승하면서 229.0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파업 소식이 이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1.32%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메타 플랫폼스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약 1,9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정말 무서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7.35%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다가서면서 메타의 시총을 앞질렀는데요. 한편 텍사스주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새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 테슬라입니다. 무려 7.35% 상승하면서 462.2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기 폐장이 무색하게 테슬라는 개장부터 마감까지 급등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의 호재 중에서도 주가 상승을 견인한 큰 이유가 바로 현대차의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 배포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 금융업체 모틀리플은 최소한 11만 2천 명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에 잠재적인 고객으로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NACS-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죠. 이 충전구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인데요.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435달러 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46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0.58% 상승하면서 17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일 60개국 이상, 350개 이상의 목적지로 수천 편의 항공편을 운항하는 아메리칸 항공은요,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1시간 만에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항공편 운항 유지를 담당하는 운영체제 공급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문제로 이륙에 잠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세한 내용을 여전히 요구하고는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아메리칸 항공의 휴가철 여행 성수기 운항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2.09% 상승하면서 82.38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낸 건데요.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팔란티어, 현재 시가총액이 1,835억 달러에 달하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24.5%라는 인상적인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팔란티어가 방위기술 기업인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협력해서 미 국방부의 계약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방위산업 기술의 흐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세를 가르면서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부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을 요구하며 연방준비제도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은행과 금융단체들이 연준 내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즉 위기 상황 분석에 대해 투명성 부족과 의견 수렴 미비를 이유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날 연준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월가는 강대강 대결을 택한 셈인데요. 미 은행정책연구소와 미국 은행가 협회 등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비밀리에 설계돼 은행 자본에 설명할 수 없는 요구와 제한을 가한다며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2007년 그리고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은행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제기되는 가상 시나리오가 예측 불가능한 데다 일방적으로 제공돼 대응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에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주요 은행 대다수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와 은행가들로부터 꾸준한 규제 완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월가는 연준이 법적 그리고 행정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내년 이른 시기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고요. 일본은 또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하길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군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 역시 전달을 했다라고 전해져 왔고요. 양국은 내달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일본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4명 중 3명이 핵무장 복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핵무장 시 서방의 원조 중단과 국제제재 가능성이 제기되자 찬성률은 46%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4%로 급증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서방 원조가 끊기더라도 자체 자원만으로 버틸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찬성이 다시 58%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핵 방패를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을 겪고 있지만 핵무기를 유지한 강대국들은 안전하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나토 가입의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 공방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매파적인 색채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FOMC에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위원 중 매파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 FOMC 위원 12명 중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의 연준 이사진과 5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로 꾸려집니다. 금융가에서는 현재 FOMC 위원들의 매파와 비둘기파 각각 3명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6명을 중립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투표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매파적인 성향의 인물이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FOMC의 구성 변화가 연준 통화정책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라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방위비 인상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이날 그린란드의 방위비 인상 발표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필요성을 밝힌 뒤 단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간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됐고 북극 패권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군은 그린란드의 최북단 기지 피트루리피크 기지를 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이곳을 북극 패권의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뿐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스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 다음 주 일정들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 이브의 미증시 3대 지수는 1%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M7 종목들도 고루고루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7%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99,000달러를 다시금 되찾았는데 전반적으로 산타랠리 온기를 나눠가는 분위기였죠. 네, 특징주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증시가 얼마나 강했는지 수치와 지표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2000년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24년 만에 역대 최대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한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심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가 세븐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까지 강세를 또 보이면서 S&P, 나스닥, 다우 할 것 없이 3대 지수 모두 강한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S&P 500, 그러니까 500개 종목군들 중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485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브리핑 때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여러 가지 이제 이 경기에 대한 변동성을 겪은 미국 시장이 은행주들에게 일정 부분 수준의 현금을 좀 유지하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주들도 한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투심이 올리면서 빅테크와 함께 금융주가 어제 이제 강세, 동반 강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 전체를 이끌었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과 함께 S&P 500 기준으로 485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소식을 알리자마자 금융 제재 완화 소식을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이제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금융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일단 사실 금융주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이제 세 가지 업종, 금융, 은행, 보험은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연말과 그리고 이제 반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률적인 게임을 고려를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 혹은 이제 그 외에 중소형 기업들 대비해서 금융주라든지 보험, 은행주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좀 아웃퍼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중장기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봐도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다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종목들 고루고루 살펴봐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23일에 장을 시작했을 때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지표가 주는 그 자체의 의미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기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소비가 얼어붙을 것인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주실까요? 일단 역설적으로 만약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을 했다면 오히려 지수에는 더 안 좋았을 가능성도 저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파월이 FOMC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금리 인하는 맞는데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의 인하였다라는 게 시장의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이겠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고 지금 지표들도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예상으로는 2회에서 3회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2회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출렁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표가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거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속도에 대한 조절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2회가 아니라 2회에서 또 3회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투심이 좀 붙으면서 장 초반에 일정 부분 낙폭을 보였으나 결국 장 중반 후반부 수급을 통해서 이는 모두 지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 증시는요. 이런 지표에 연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라고 불리우는 1월 첫째 거래일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둘째 주로 넘어가면 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트럼프 2기의 출범 이야기가 있죠. 그 전에 우선 올라가야 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스트롱 바이를 지금 외쳐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 연초 지금 수급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고 있어서 저는 지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대신에 어제 그제죠. 빅테크 기업들 다수가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간의 속도 조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몇 종목은 올라가고 몇 종목은 좀 쉬어가는 그러한 어떤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지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더 높아졌다면 지수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심리가 탄탄하고 견조했다면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더 힘을 보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표 자체는 걱정을 좀 덜어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꾸준히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과 발언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만 해도 그렇고요. 그린란드 매입도 그렇고 국방비 증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기를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트럼프가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네. 과거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2기 때도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국 국민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관세를 다른 나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리턴해주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나라에게는 이게 위기일 것이냐 기회일 것이냐 말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각각의 견해들이 많은데 중국은 확실하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위기라면 우리나라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 그동안 잘했던 어떤 일정 부분의 산업들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메꿔줘야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중 일부는 자국 기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국 기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이 왜 강하죠?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그걸 미국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조선은 오히려 중국에게 뒤져 있는 게 미국의 현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들이 지수 대비해서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라고 좀 보면 위기이자 기회. 하지만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1순위로 올라온 부분은 사실 방산이 원초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느냐 아니면 IRA 혜택을 계속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는 기술력으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만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기술력을 좀 선보이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돋보이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회로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언급되었던 방산,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심도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여기서 플러스해서 무엇을 더 체크를 해야 되냐면 고환율입니다. 일단 트럼프 1기 때도 환율이 높았고 지금 2기 때도 공교롭게도 높은 환율을 보이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1,430원대에서 1,450원대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 보면 이것이 또 다른 뉴 노멀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이 환율에 누가 어떤 산업이 먼저 적응을 해 나가면서 수급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그리고 이제 그 업종이 다가오는 내년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과 조선, 반도체 쪽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독이 든 사과다라는 그런 주제로 앵커 브리핑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또 나눠 가져야 되고 또 미국 쪽에서 언제든지 원한다면 반도체 시설 방문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아쉬운 측면도 많은 부분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받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참 이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부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군요. 네, 일단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받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속상한 부분이긴 하나 일단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면 결국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술 격차에서 선두 자리에 앞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TSMC가 그렇게 속상하고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구설수가 많아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TSMC를 대체할 기업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만약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을 보이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왔다면 TSMC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더 높은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 지금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SK하이닉스 없으면 지금 HBM의 수요가 이렇게 높은 상황, AI와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는 말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에서 우위에 있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그런데 이제 이 기술력을 보이려면 미국에서의 지원도 필요한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정부 정책상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은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보여준 기술력을 토대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미치는 장사는 아닐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업계에서 주 52시간제 폐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정부 정책 역시도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고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이 고환율에 적응을 잘하는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켜보면서 조선주가 환율 해지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켜봐도 좋을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식품과 화장품 이 두 개 업종 역시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서는 어떤 걸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쉬어갈 때 담아내시는 게 지금은 좋다. 조선은 이제 세 가지의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 수주잔고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주잔고를 또 바탕으로 하는 이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도 좋았고요. 여기에 세 번째 환율이라고 하는 또 이슈가 지금 화두로 올라오면서 뭐 이것저것 다 좋은 쪽이 지금 조선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안에서 좀 옥석을 가려본다면 저는 엔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선박에 이제 시장의 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주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브랜드를 가지고 팔리지만 그 안에 부품 다수가 일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게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 배가 많이 팔린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다수, 특히 엔진은 우리나라 제품이 다수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발주를 줄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주를 줄 거냐?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게 없는 게 만약 EU 어느 한 나라에서 중국에 뭐 몇백 척을 발주를 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떨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몇백 척의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는 엔진 쪽, 하나 엔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의 MRO, 이 국방 보수 사업, 이게 상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살펴보셔야 될 건 상징은 있으나 정말로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이 아직 얼마 남는지는 모릅니다. 첫 번째 참여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여기서도 이윤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조선은 뭐 크게 걱정할 것 없고요. HD냐 한화냐 이제 그 선택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빅4에서 보면 HD 한국 조선해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자재 쪽으로 본다면 하나엔진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하나 엔진에 조금 더 좋은 한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마찬가지로 전체 포션 중에 50% 이상이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을 하기에 결제를 달러로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환율 수혜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 건데 단순히 고환율 때문에 이제 좋게 보기보단 작년과 올해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들어오면서 주가의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 종목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CNC 인터내셔널을 좀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종목이라면 괜찮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모레퍼시픽도 LG생활건강도 조정 많이 받았는데요. 이들은 괜찮은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일단은 올해 1분기, 2분기에 좋았었던 미국과 유럽 매출 쪽이 많았던 기업 실리콘2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쪽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도 잘 나갈 거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쪽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증시 쪽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단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날짜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왜 2025년도 미국 증시가 긍정적일 것이냐라는 그런 분석들 여기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을 좀 더 주실까요? 이유는 딱 세 글자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네. 그 이기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왜 그 옆에 지금 딱 붙어 있는 이유. FSD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규제 완화는 너무 이르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댔겠죠. 하지만 그였기 때문에 오케이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지 규제 완화해줄게 규제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 더구나 여기에 플러스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외의 기업들 그리고 그 외의 나라에 대한 규제 완화 관세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미국 증시는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다. 오히려 빠지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분들이 계속 시장을 주인을 잡고 이제 갈 거냐.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렇게 수백 프로 올라왔는데 또 내년에도 이들이 더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업종과 다른 주도주가 이제 생겨서 그들이 시장을 이끌 거냐.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일단 현재 시점으로는 사실 그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하지만 또 시장의 앞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는 트럼프 당선인 효과로 인해서 안 좋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기존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기존에 상승했었던 M7에서 추가적으로 배트맨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주 랠리, 일단 최근에 직전 거래일 테슬라는 7%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술주의 아웃퍼폼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알면 아마 여기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울 줄 몰라도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속도 조절을 너무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최근 한 2주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갈 때 엔비디아가 쉬어갑니다. 그런데 지수는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쪽이 약하더라도 한쪽이 또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탄탄한 지금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기술주 뭐 몇 종목이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 이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매수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종목 A와 B냐, C냐, D냐 이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점.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은 뭐 빅테크 기업, 뭐 ETF 같은 경우가 지금 더 좋은 어떤 선택의 답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은 상승한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모른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ETF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ETF를 좀 담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도 들어봤는데요. 네, 2025년도 미국장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잘 담겨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 산타랠리 그들만의 축제인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표보다 연말 연초 수급 랠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2025년도 더욱더 좋을 미국 증시 퍼포먼스로 인해서 고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준다면 조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월 강세 섹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터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그럼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증시 화랑과 내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들어 퇴직한 미국의 상장기업 CEO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에서 11월 퇴직한 미국 상장기업 CEO가 327명이라고 25일 전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 312명을 이미 초과한 것이죠. 보잉의 데이브 카룬, 인텔의 팻 겔싱어, 나이키의 존 도나휴처럼 주가 하락세 속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물러난 CEO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올해 3분기에 퇴직한 CEO 가운데 8명은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부 분야의 CEO들은 내년에 닥칠 경제 상황을 두려워해 퇴직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자유무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난제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면서 단숨에 미국 정계의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보수의 아성 텍사스주에 자신만의 도시 건설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의 남쪽 보카치카 지역에 자리 잡은 머스크 소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본사 직원들은 최근 새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했는데요. 스페이스X 전용 우주기지 스타베이스가 있는 이곳에 동명의 소도시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도시의 크기는 약 1.5제곱마일, 3.9제곱킬로미터이고 주민은 어린이 100여 명을 포함해 500명 안팎으로 성인은 대부분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캐머런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는 스페이스X의 보안 담당자인 구나름 1번이 시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업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과연 이러한 행보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코카콜라 등 글로벌 음료 업체들이 다급히 로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 대상에 코카콜라, 펩시코 등 가공음료를 제외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코카콜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큐리그 닥터페퍼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음료협회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기부금도 낼 계획입니다. 미국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는 미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식료품 지원으로 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케네디 주니어 지명자가 이러한 음료와 가공식품 일부를 지원 목록에서 제외하면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예전부터 다이어트 콜라와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4월부터는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7,35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정 개선을 위해서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28.6조 엔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30조 엔 이하로 줄어든 것은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일본은 산업계에서 가장 무거운 공공부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BOJ가 10년간의 급진적인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이 커졌는데요. 정부는 더 이상 중앙은행에 의존해 효과적으로 부채를 충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BOJ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7월에 단기 정책 목표를 0.25%로 인상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요일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내각에서 승인되어 내년 초에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 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이날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인데요.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중국 지도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 목표는 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로이터는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1%대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M7에서 브로드컴을 추가한 배트맨, 즉 7개, 8개 기술주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8%대 가까운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99,000달러 선까지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산타랠리의 온기를 나눠 가진 듯한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전일장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외국인이다. 자,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핀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즉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그 온기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전일 우리 증시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절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중국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장이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무리했는데 우리 증시는 참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어떤 테마와 이슈로 장을 마무리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어떤 테마들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조선과 로봇주입니다. 선체를 용접하는 로봇이 새로 나왔는데 내년도 주도주가 될 조선 쪽에서 로봇까지 추가되니 정말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 즉 조선 테마를 올라탄 로봇주, 파죽지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조선소를 잡아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등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입니다. 불합리한 통신료 정상화, 5G와 LTE 통합 요금제가 나온다라는 소식에 통신주와 통신 장비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증권은 통신주가 연초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서 KT가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밸류업 지수 제외 논란에 금융주, 통신주가 주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다시금 편입이 됐었죠. 이와 관련돼서도 통신주는 고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까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발 소식입니다. TSMC가 AI 수요의 2025년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EPS 모두 상승폭을 크게 늘려나갔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 직전 장에는 보합세를 보여줬는데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 반도체는 공정상 24시간이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된 밤샘 근무가 이어지는데 단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에 갇혀서 한국이 낙오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연구원들은 이제 막 주 52시간제로 어느 정도 좀 살만했는데 주 52시간제가 이로 인해서 좀 걷어질 분위기가 나오고 있자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함께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바이오 쪽 살펴보겠습니다. 1월 달에 또 CS2025와 함께 JP모건 체이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예고가 되어 있죠. 여기에 유한양이 랭라자를 성공시킨 후에 첫 출장이라고 하면서 임원들이 핵심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또 받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다시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애플도 합류하는 폴더블폰의 핵심은 힌지에 있죠. 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최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춘추 전국 시대를 꿈꾸면서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되면서 디스플레이 즉 OLED 쪽에서 우리나라 반사이익의 혜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LCD보다는 OLED 쪽에서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테슬라가 전해장 7%가 넘게 올랐고 그 직전에도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전기차 리튬 그리고 2차 전지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테슬라가 계속해서 좋을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내년도에는 조금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온실가스와 건설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녹색 금융에 450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에 CCUS가 다시금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승세를 거듭하다가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고 다시금 매수 기회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즉 비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건설 업계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발맞춘 분위기였습니다. 실업 부진 우려 속에서 건설 대표주와 건설 중소형주 그리고 건설 기계 쪽은 하방 압력을 높여 잡았지만요. CCUS와 관련해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건설 쪽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어떤 특징주 있었을까요? 우선 차익 매물이 쏟아졌었던 오징어 게임 2 수혜주는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와 SBS가 협업하겠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또 한번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오늘 26일이죠. 오징어 게임 2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현대 ADM, 암 줄기세포 타겟 항암제 100%, 암 전이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암이 전이되고 커지는 걸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금 상승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이 금감원 매출 과대 계상 사건 조사 우려 속에서 13%나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매출을 뻥튀기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좀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14% 급락을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세계 INC는 트럼프와 정용진 회장의 대화 속에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들 역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테마들은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오후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황 속에서 거래가 점점 한산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환율도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1,456원까지 올라왔고요. 장 마감한 후에는 1,460원 터치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 쪽으로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벤트 플레이를 앞두고 있는 CES 관련주들 좀 보고자 합니다. CES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세계 최대 가전 그리고 최근에는 IT가 조금 더 주목받죠. IT 전시회를 의미를 하고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도 30%는 중국 기업들이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제도 다이브인 AI입니다. 24년에는 AI가 처음으로 등장한 분위기의 주제였다면 올해는 AI의 대중화를 주제로 해서 앞으로 이 AI가 산업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요. 이 플러스로 좀 가지를 쳐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CCUS, 탄소를 저장하고 포집하고 다시 활용하는 이 방식들까지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까지도 같이 움직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로봇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브리핑해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소에서도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했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지난 사이에서는 구글에서도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각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CES 연결을 좀 지어보자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로봇주도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도 관련주들이 있겠죠. 일단 체크 포인트 하나는 하드웨어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최첨단 반도체를 이제 내놓게 될 텐데 그 시장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건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웅진싱크빅이 지금 혁신상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원하는 언어로 책을 읽어주는 AI 소프트 플랫폼을 내놓게 됐는데 혁신상 수상을 받게 됐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단독 부스로 참여를 하게 됐고 AI 챗봇인 수다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CES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8년 만에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젠슨왕 CEO가 AI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블랙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코멘트가 나올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날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고한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급망 개편 소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하나 소식을 좀 내놔서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 화요일에 오랜만에 종가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찍혔습니다. 12월 기준으로는 18일 이후 24일이 또 처음이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0.6%로 평소보다 한 55%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첨단 패키징에 대해서 공급망 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패키징이 D램에서 HBM으로 바꿔주는 단계고 GPU랑 HBM을 연결해서 서로 정보가 좀 원활하게 이룰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부장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는 1대1로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1대 다수로 바꾸게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전공전까지도 같이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지수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화요일에는 그래도 좀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배당 기준일 이후로 좀 봐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1위가 알테오젠이죠. 어제 나온 기사 보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알테오젠 관련주 주가가 오늘 이 소식을 어떻게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따내는 PBR 하단에서 그리고 120월선에서 반등과 지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400선 그리고 680선 지지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방향 자체는 서로 엇갈리게 가리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산타가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저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뉴욕 증시 24일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타랠리 지속될 수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방향 자체는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 올라가면서 2,449포인트 선, 지금 2,450포인트 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형성되면서 684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부를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추세가 진행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 쪽에서 0.57% 가장 강하게 상승폭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 살펴보니까 역시나 기계 쪽에서 0.98%, 1% 가까운 거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도 그렇고 오늘 안에서도 기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불 오늘 잘 켜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 이제 FOMC 회의 이후로 하락 추세 보이다가 오늘 들어서 99,000달러 선을 돌파를 다시금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지금 출판 매체, 복제 쪽만 0.6%가량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크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가 0.59%로 가장 강하게 오름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하락불을 켰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이 삼성전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를 72,000원에서 71,000원까지 낮춰 잡았는데 그래도 가격 하락 가능성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 매수 그대로 포지션은 유지가 된다라고 증권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면 같이 꼽히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외국의 각 IB 쪽에서는 엔비디아 2025년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브로드컴까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엮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 40%가량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저전력 펌프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3%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2조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공모채 최대 자금 주문 기록을 세운 바가 있어서 이번에도 최대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2월 6일에 수요 예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 증권가에서 2025년 오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수익성 감소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수주 증가로 외형 성장은 또 기대가 된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고환율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올뉴 아틀라스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덤블링을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 영상 안에 그게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관저의 경비견으로 보여줬던 이 스팟 같은 경우에도 함께 영상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현재 시장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경우에는 2022년 이후로 3년 내내 연속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거라고 합니다. SUV라던가 하이브리드차 아니면 제네시스 같이 이렇게 고부가 가치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과 실적 자체가 잘 찍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고환율 수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에 있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함께 좀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좀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모두 다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주가는 6.8% 오름세를 꽤나 크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현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30만 5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량 아일리아에 대해서 제형 특허 우선권을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왔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테슬라와 함께 엮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올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테슬라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현재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08%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3.68% 가장 강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3년 내내 봤을 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와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형 기술 이전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혹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맵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섞여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섹터 안에서는 지금 LG 엔솔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양한 2차 전지라던가 폴더블 폰 혹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이어서 인도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K조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업용 선박 천척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들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지금 제조업 안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폰이 2026년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갤럭시 Z를 들 수가 있겠는데 갤럭시 Z 폴드보다 넓은 화면비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초기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8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BOE가 공급망에 합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 지난 브리핑 때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선소가 로봇 시장에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봇이 선체 용접 작업을 대신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되면서 관련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지금 제조업 섹터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 비율 자체가 약간 반반으로 나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지금 조선주가 하나오션이 2.5%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안에서 전자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모델이죠. GB300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주문 계획도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했을 때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수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장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빨간불은 양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더 뺄 게 남아있나 봅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 둘 다 매도 포지션이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폭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권 찍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시작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게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으로 좀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낙폭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인 수급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사실상 이제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그 연휴를 끼고서 환율의 추이를 봤을 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1,458원, 결국에 1,450원을 이제 훌쩍 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1,500원 이상 때까지도 상당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연말까지 투트랙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30일 그리고 3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회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오후로 갈수록 물량이 조금 더 쏟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이제 그 50억 원 정도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대주주 권리 확정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좀 물량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 물량을 조금 받아내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던지 아니면 조금 고배당주 중심으로 또 한번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배당 락일이기 때문에 고배당주 위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대한 이익 조정치가 상당히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고배당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종목 선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1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고배당 순위를 좀 보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현대엘리베이가 굉장히 좀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관점보다도 향후에 이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고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내년까지도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고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엘리베이 하면 우리가 또 남북 경협주로서도 또 엮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관련주로서 한번 또 시세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지금 수주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건설 쪽이랑 한번 연관을 좀 지어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조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이제 뭐 인프라 쪽에서 상당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또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엘리베이 오늘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보다는 우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보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강한 섹터라고 하면은 사실상 상단에는 조금 로봇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이쪽에도 상대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선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의 업종 중에 6개 정도가 지금 내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4개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를 좀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수주가 상당히 좀 탄탄한 조선 쪽은 내년에도 전망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인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루 이틀 이제 시세가 나오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주도 2, 3년치 차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지속적인 좀 상승세에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조선 쪽에 대한 어떤 투자 모멘텀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쪽도 상당히 지금 내년에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건설기계 역시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업종별로 이제 선별해서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배당 기준일 그리고 배당 락일이 지금 이번 주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배당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막 그렇게 좋다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국내 수익률 갭 차이가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동안 28% 넘게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8% 하락을 하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는 기사도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둘러싸고 사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건 맞으니까 연말 한 3거래일 정도 남았죠. 연말에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저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사실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엄청나게 이제 시세를 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이런 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변국들 보게 되면은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내년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정책, 완화 정책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달러 강세에 대한 압박을 좀 넣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랑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아시아권 내에서 봐도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월봉이 이제 음봉입니다. 이게 사실 2008년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던 만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좀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좀 답답한 흐름들이 길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저하고의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 사실상 이제 악재가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선별적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만 개별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이제 선별을 좀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다라고 본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조선주가 이제 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일본 관점에서만 보면은 지금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월봉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상방이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그 주당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2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 비교했을 때도 현재 수주 모멘텀이 훨씬 더 좀 좋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MRO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까지 안 가리라는 법도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이제 좀 추세적으로 보실 때는 일봉을 보시기보다는 월봉으로 좀 전체적인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월봉으로 보면 아직 이제 반 정도도 안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가 지금 다 내렸다라고 해서 뭐 아무 업종이나 다 담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싼 종목들, 특히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영향으로 상당히 좀 밀렸던 업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밸류적으로 보면은 프리미엄까지 다 계산해 보면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싼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해서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뭐 수출주를 비롯해서 트럼프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 역시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이제 관련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테슬라 관련주들도 트럼프 관련 트레이딩주로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는 튼튼한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흔들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식 있을 예정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조금은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수급을 봤는데 특이한 부분이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를 3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완전 반대였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도 오랜만에 종가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수급 손바뀜이 좀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그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했던 부재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24년도 들어서 가장 많이 판 게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죠. 거의 10조 넘게 지금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뭐 소량이라도 조금씩 조금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향후에도 좀 이어진다라고 속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만 이 부분을 오늘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규모와 수량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전저점 49,900원 여기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횡보 이후에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한 번의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레거시 문제라든지 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어떤 저가 물량을 이제 상당히 조금 저가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디램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극적인 어떤 시세를 주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전저점 이제 5만 원대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횡보 이후에 한 번은 조금 시세를 강하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조금 살아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국내 증시에 대한 메리트를 이전만큼은 조금 못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역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도 상당히 좀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어떠한 레벨업이 좀 되려면은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의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10조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메꿔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유의미한 이제 수량들이 좀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내년까지는 조금 1월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신규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대내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악재들이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많이 반영이 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가 더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더 떨어질 때도 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 5만 원 이하로 한 번 더 이제 내리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정말 이제 45,000원, 4만 원대까지도 열어봐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이제 전 저점 구간이겠죠. 49,900원대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소량이라도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속적일지 그리고 규모나 수량이 어느 정도 될지도 중요하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이다 보니까 오늘 달러원 환율이 지금 1,458원, 59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환율 하면 또 이제 화장품, 음식료 쪽 빼놓을 수 없고 이 두 섹터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TP 이제 100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아직 업사이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삼양식품만 좀 잘 가는 것 같아서 이쪽도 좀 종목을 가려가면서 삼양식품 위주로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수출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음식료업에서는 삼양식품을 좀 따라올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시나 이제 불닭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게 대부분 이제 수출에서 많이 돈을 벌어온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음식료 기업들을 볼 때도
지금 수출 비중을 높은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그 내수 판매 위주로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위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성장에 상당한 좀 한계점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양식품을 기점으로 농심이라든지 사실 CJ제일제당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수출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농심이나 뭐 CJ제일제당 해외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한 40%에서 50% 정도 가까이 육박하는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불닭의 경우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가 넘어가거든요. 이에 따라서 가장 큰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삼양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밖에를 좀 보려면은 그 다음 이제 높은 게 이제 CJ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쪽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슬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삼양식품도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오리온 쪽이 중국 매출에 대한 법인 그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그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못 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보면은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 5일에 이제 전인대가 또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풀릴 돈만 하더라도 최대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정부 부채를 갚는다에 초점을 맞췄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내수 진작까지도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 이제 소비와 직결돼 있는 이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선택적 소비재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오리온, 그리고 이제 농심 쪽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만약에 삼양식품 쪽에서 좀 수급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덜 올랐던 그쪽으로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기업 쪽에서도 이제 하나씩 좀 선별을 하셔서 조금 이제 비중을 나누는 이런 분산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목표가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좋을 것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밸류 부담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제 하락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쪽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 1,459원까지 지금 터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삼양식품은 여전히 업사이드, 뭐 TP 100이라고 쳤을 땐 업사이드 남아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농심이나 오리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제가 브리핑에서 이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초코 관련한 제품들 가격 인상도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인수했기 때문에 가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이 가장 먼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선소에서도 협동 로봇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구글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앱트로닉과 협력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썰도 돌고 있고, 지금 앞두고 있는 CES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전기차 충전입니다. 앞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테슬라, 현대차 두 분한테 이제 내년 1분기부터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휴맥스가 상한가에 현재 묶여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여전히 머스크 색이 묻어있는 쪽이죠. 잠시 쉬었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또 7%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부분도 아마 영향을 좀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SOS랩이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같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먼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다시금 이제 바닥에서 좀 그쵸.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새로운 이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선소에 대해서 아까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특히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이 조선 관련 모멘텀이 그쵸. 조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 이슈로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HD 현대사무 이게 영암조선소에 이제 협동 로봇이 지금 5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은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지금 수주 경쟁을 앞으로 조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 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죠. 아무래도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인력난에 상당히 좀 많이 시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겨우 뭐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인력을 상당히 좀 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로봇이 이제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협동 로봇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저번에도 이제 좀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도 사실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약간은 조금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이제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결국에 이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이제 LNG 선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결국에 이제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수주도 우리가 2년에서 3년치는 이미 다 쌓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력 갖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소 쪽에서도 협동 로봇을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제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RO까지 관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고 펀더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사실 로봇주들은 이런 이제 어떤 기대감만 아직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숫자로 찍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좀 빨리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개별적인 악재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주가 레벨이 상당히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큰 게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부터 결국에 이제 24년도가 하반기가 넘어가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대폭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지금 수익성은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사실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을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슈가 떴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냐라고 한다면 대장은 뉴로메카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용접 로봇 관련해서 실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아직까지 얘네들도 이제 숫자로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 강했냐를 본다면 뉴로메카고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좀 가장 크게 나왔던 게 뉴로메카이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뉴로메카를 조금 대장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강했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등주라고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R&D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차세대 이제 의료용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용접 관련해서 수주 규모도 미화
확정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여기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흑자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뭐 다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에 이제 조선이라는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협동로봇 쪽은 좀 선별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 하면 이제 실적이 사실 뒷받침돼주지는 못하는 섹터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가고 있어서 항상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로봇주 내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선이 같이 붙어있는 협동 로봇주 같은 종목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장 대장주로는 유로메카 말씀해 주셨으니까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조선소에서 덴마크 제품이 한 50% 들어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로메카까지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5대 거래소 계정 보유자를 기준으로 1,500만 명 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간 투자자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선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수익률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8.09%, 코스닥은 마이너스 21.52%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시장 시장개와 맞물려 역대급 랠리를 구가한 미국 나스닥은 물론 대만 자취엔, 일본 니케이 등과 견주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 재반 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반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약 10% 하락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집한 종목들은 평균 11.0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선방했습니다.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이 평균 25만 7,963원에 매수해 50.9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바이오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도 각각 5.8%, 36.7%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한 현대차와 SK하이닉스에서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상승분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2,450선까지 바라봤지만 현재는 0.18% 상승폭까지 내려오면서 2,4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05% 상승,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680포인트 선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587억 원 물량을 뱉어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이지만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548억 원 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물량을 좀 뱉어내고 있는데 411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닥의 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 화학 쪽에서 0.31%, 화학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장 시작과는 반대로 지금 화학이 어느 정도 낙폭 형성되고 있고요. 음식료품 쪽에서는 무려 0.59%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도 비금속 광물에서 0.11% 하락 전환을 했고요. 철강과 금속에서는 1.82% 그래도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운수 장비, 전기전자, 기계 모두 다 상승폭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자면 금융이 지금 1.05% 가장 강하게 내림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비교했을 때만 보더라도 개장 때는 어느 정도 그 상승폭 자체가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현재는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 제주가 0.2%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업종군이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이 1.3% 떨어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는 오히려 내림폭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둔화된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이 목재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현재 0.37%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자체를 지금 하락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대로 상승폭 유지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1.84%까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HLB가 보합권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좀 낙폭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가 거의 3%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대로 상승불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30만 원 선은 다시 깨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과연 종목들 중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보합권의 종목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일단 제조업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안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가장 크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4%, HD 현대중공업 6% 오름폭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94%. 오늘 지금 이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 전체를 보더라도 조선주가 이렇게 지수 상승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로 봤을 때도 두산밥켓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좀 살펴보자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
상증자와 관련돼서 금감원이 다시금 이렇게 제약을 걸었다를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이로 인해서 주가가 꽤나 크게 상승폭을 보였고 오늘도 주가 추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A123 코퍼레이션과 체결했던 이 12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개별 이슈 위주로 좀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졌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의 오르락 내리락 이번 주 강하게 반복을 했었는데 현재는 0.78% 오름세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댕기열 치료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임상시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암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이 100% 암 전이 효능 억제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죠. 허주마가 일본에서 올 11월 기준 점유율 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74%나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같은 경우 프로세스 산업, 공정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머티까지 현재 2.16% 하락하는 추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C는 반면에 2.7%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로 0.99%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면서 오늘 개장과 당시 비교를 해봤을 때 1시간 동안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전환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2월 말이 결산 배당 기준일인 법인들은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고요. 또 내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대주주 양도 회피 물량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